설마 아직도 홈플러스가 살아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하고 도축업자가 고기를 얻으려면 뼈와 살을 발라내야 하죠. 지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하고 있는 짓은 수술일까요? 아니면 도축일까요?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살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직 뼈 한 조각, 살 한 점까지 남김없이 발라먹고 껍데기만 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2일 유통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BK가 홈플러스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알짜 점포 12곳을 포함해 무려 41개 매장을 날려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건물 빌려 쓰던 점포만 정리했다면 이제는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내 집 내 땅까지 모조리 팔아치우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통업의 생명인 규모의 경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건 이제 장사꾼이 아니라 청산인으로 돌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직원 2만 명의 목숨줄이 달린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인데 차측은 이걸 구조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이요? 천만에요. 이건 명백한 확인 사살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구는 걸까요? 빚 갚으려고요? 회사를 살리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언론이 기업 회생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MBK 파트너스의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을 폭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마트가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하고 당신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이 왜 박살나는지 영문도 모른 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추악한 진실의 껍질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지금 홈플러스라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장기를 하나씩 꺼내서 암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30년 전통의 맛집을 인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옆집에 최신식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와서 손님을 다 뺏어가네요. 정상적인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방장을 새로 모셔오거나 메뉴를 개발하거나 인테리어를 싹 고쳐서 경쟁력을 키우겠죠. 그런데 꾼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식당을 살릴 생각이 처음부터 없거든요. 제일 먼저 식당 건물을 팔아서 목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월세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더 급해지니까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팔고 가스 화구를 뜯어내고 심지어 손님이 밥 먹는 식탁까지 중고나라에 올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주방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는 없지만 요리는 더 맛있게 해서 매출을 올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가스불도 없고 칼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요리를 합니까?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이 꼴입니다. 이번에 MBK가 팔아치우겠다고 내놓은 41개 점포, 그중 12곳은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자가 점포입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 안 되는 가게를 정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식당으로 치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가보와 비법 소스까지 싹 다 팔아치워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걸 자산 유동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딱 4글자입니다. 먹고 튀기. 그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대형마트의 생존 공식을 스스로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마트보다 매장이 많았던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이제는 롯데마트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생겼습니다. 덩치가 작아지면 물건을 떼올 때 싸게 가져올 수 없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손님은 더 안 옵니다. 순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MBK는 뻔뻔하게도 이걸 경영 효율화라고 주장합니다. 살을 빼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거죠. 웃기지 마십시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절단입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몸통만 남겨놓은 뒤에 자, 이제 몸이 가벼워졌으니 더 빨리 뛰어봐 라고 채찍질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자산을 팔아치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0년 전 그들이 빚내서 회사를 샀던 그 대출금,
그 빚의 만기가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자산을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빌린 돈을 갚고 자기들의 투자 수익을 챙겨서 탈출하기 위해 홈플러스라는 숙주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과거 그들이 약속했던 5천억 원 투자요? 까보니 겨우 8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남은 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매장과 거리로 내몰릴 직원들의 비명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사기극의 가장 최전선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 노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조가 파업하면 또 밥그릇 챙기네, 월급 더 달라고 저러나 하고 혀를 차십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홈플러스 노조가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온 이유는 월급 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회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MBK가 법원에 제출한 소위 구조혁신안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봤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회생계획안이 아니라 파산계획안이다. MBK가 약속한 자가 점포 12곳 매각. 그 돈이 회사 운영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노조는 그 돈이 오직 담보채권자, 즉 MBK가 빚을 진 금융권의 입을 막는 데 쓸 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빚 갚고 나면 회사 통장에는 땡전 한 푼 남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물건을 못 들여오고 물건이 없으니 손님이 끊기고 결국 망하는 수순입니다. 노조는 MBK가 빚을 다 갚고 나면 남은 껍데기 매장들마저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튀겠다는 속셈이라며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할 직장이 모레는 거대한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이 공포는 노조원을 넘어 여러분의 안방으로 들이닥칩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거대한 홈플러스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면 불 꺼진 유령 건물이 되고 주차장은 쓰레기장이 되고 주변 상권은 슬럼화가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아파트 값은 수직 낙하합니다. 마트 하나 없어졌다고 집값이 떨어져? 네, 떨어집니다. 대형마트는 그 동네의 앵커 시설, 즉 상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주변 치킨집, 미용실, 학원 건물주들의 임대료가 박살나고 곧이어 주택가격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홈플러스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더 급한 불은 바로 여러분 지갑 속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랍 속에 홈플러스 상품권 묵혀두고 계십니까? 앱에 적립금 쌓아두셨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가서 쓰십시오. 아니, 깡통햄 하나라도 사서 바꾸십시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을 선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 기억하십니까? 설마 내 돈 떼이겠어? 하다가 환불도 못 받고 피눈물 흘린 수만 명의 피해자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채무는 동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품권도 회사가 갚아야 할 빚으로 분류되어 묶여버립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영원이 되는 건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지금 홈플러스 매장에는 물건이 빠지고 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돈 떼일까봐 물건을 안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열대가 비어가는 마트, 월급이 밀리는 직원, 그리고 회사를 팔아치울 궁리만 하는 대주주. 이 삼박자가 가리키는 결말은 단 하나, 폭망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설마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MBK가 파놓은 함정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면 보이지 않는 벽 뒤에는 이미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홈플러스가 바로 그 첫 번째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 정말 홈플러스 하나만 무너지고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것은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벽 뒤를 뜯어보면 10년 전 싼 이자에 취해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들이 즐비합니다. 무리하게 땅을 사 모은 건설사들,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제2금융권,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고 덩치만 키운 또 다른 유통 공룡들, 그들이 지금 숨을 죽인 채
제2의 홈플러스가 되지 않기 위해 떨고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난장판의 청구서가 결국 누구에게 날아오느냐는 겁니다. MBK 같은 투기 자본은 이익을 챙겨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실직자들의 실업급여, 텅 빈 상가의 세금 공백, 부실 채권을 떠안은 국책은행의 손실, 이 모든 뒤치다꺼리는 결국 여러분이 낸 세금,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익은 그들이 챙겨가고 손실은 우리 모두가 떠안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마불사,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2026년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세금으로 좀비 기업을 살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곳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은 지금 당장 솎아내십시오. 홈플러스의 몰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이 실물 경제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이자 다가올 경제 태풍의 예고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산을 씌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창문을 닫고 식량을 비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홈플러스가 쏘아올린 이 끔찍한 신호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